보쌤의 거꾸로 한국사 시즌 3 그 58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농민운동, 노동운동, 그리고 학생 항일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 살펴보죠. 농민운동, 노동운동이 일어나게 된 활발하게 된 배경과 그 변화 과정. 그러니까 처음에는 당연히 힘드니까 생존권 투쟁으로 일어났겠죠. 하지만 이 모든 모순의 근본이 나라가 식민 지배하에 있다는 것을 알고 이제 항일 독립운동으로 생존권 투쟁에서 항일 독립운동으로 발전해 가겠죠. 이런 변화 과정을 파악하는 게 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60만세 운동과 광주학생 항일운동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면서 그 의의를 파악할 수 말할 수 있다. 60만세 운동 같은 경우에 사회주의 진영, 그리고 천도교, 구파, 그리고 학생들이 주도를 했고요. 준비를 했고, 광주학생 항일운동은 신간의 지도를 받아서 전국적으로 확대됐는데 그 출발은 학생들이죠. 공통점은 뭐겠습니까? 둘 다 학생들이 전개했던 항일운동이라는 거죠.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10년대 토지조사 사업, 그리고 1920년대 산미 증식 계획 등을 통해서 농민들은 점점 더 삶이 힘들어지죠. 그래서 소작농으로 전락해버리는 농민들이 늘어납니다. 이들은 고율의 소작료와 그리고 쌀을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들이 있죠. 뭐 수리조합비, 그리고 각종 공과금, 이런 부담에 힘들어했습니다. 결국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럼 결국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작농으로 증가해서도 전락해서도 삶이 힘들기 때문에 만주, 연해주 등으로 일본 등으로 이주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농촌을 떠나서 도시로 가서 노동자가 되기도 하죠. 그러면 이제 노동자들의 처지는 어떻게 되겠어요? 노동자들의 수가 늘어나게 되죠. 농민들이 땅을 잃고 도시로 몰려오니까. 그러면은 노동자 수가 늘어난다는 말은 결국 임금이 낮아지죠. 노동자들 일할 사람들은 많으니까요. 열악한 작업 환경에서 장시간 노동을 해야만 했고, 그 다음에 일본인 감독관에 의해서 민족 차별적인 학대 행위까지 당해야 했습니다. 조선인 이 빠가야로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와중에 1925년 조선공산당이 만들어지고 그 전부터 사회주의 운동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었죠. 사회주의 운동이 확산되면서 이제 이 사회주의자들에 의해서 농민과 노동자들의 계급의식이 더욱더 각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조직하게 되죠. 결국 농민조합, 노동조합 등이 속속 결성되면서 자신들의 생존권과 그 다음에 착취당하는 이 현실, 계급 해방 투쟁에 나서게 되는 겁니다. 소작쟁이와 노동쟁이, 1920년대 대표적인 소작쟁이와 노동쟁이 상황에 대해서 좀 살펴보자면 출발은 당연히 뭐겠습니까? 생존권 투쟁이죠. 농민들은 주로 소작료 낮춰달라, 지세하고 땅에다 부과되는 세금이나 각종 공과금 지주 너희들이 내야 될 거 아니냐? 왜 우리에게 전가시키느냐? 쉽게 소작권을 이전시키는 거 반대한다.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죠. 노동자들은 일본인들의 절반밖에 안 되는 조선인들의 임금 올려달라, 너무 살인적인 노동시간 줄여달라, 비인간적인 대우 욕하지 말아라, 작업 환경이 너무 안 좋다 개선해달라, 이거 아닙니까? 대표적인 것은 1923년부터 1년여 동안 전개됐던 전남 신안군의 암태도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이 암태도의 지주였던 그 사람 이름이 뭐였더라? 선생님이 갑자기 생각이 또 안 나네요. 문제철. 네네, 맞습니다. 이 문제철이라는 사람이 소작료를 무려 70%를 소작료로 떼가요. 수확량에.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줄여달라.
된다라는 게 암태도 소작쟁이죠. 결국 이건 농민들이 승리했습니다. 소작료를 40%까지 낮췄으니까요. 그 다음 노동운동. 대표적인 사건은 1929년 원산 총파업. 이건 국제적으로도 많이 알려져 가지고 일본이라든가 미주 유럽 지역의 그런 이 노동운동 단체에서까지 지지 성명을 발표하고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일본이 원산 자체를 완전히 포위해버리고 고립시킨 다음에 이걸 막 진압을 강제적으로 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원산 총파업. 생존권 투쟁에서 반제국주의 항일 투쟁으로 발전하다. 무슨 말이냐? 1920년대 이제 생존권 투쟁을 펼쳤던 노동자 농민들은 아하, 우리의 이러한 차별 대우가 결국은 비인간적인 대우와 이런 높은 소장료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식민지기 때문이구나. 그리고 지주와 자본가들이 결국 일제에게 붙어서 그들의 보호 아래 우리를 누르고 있는 거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반제국주의 항일투쟁으로 나서게 되는 거죠. 일제가 지주와 자본가 편에서 농민 노동운동을 탄압하는 현실에서 이제 사회주의 세력은 바로 그런 부분을 삐집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노동자 농민 편에서 계급혁명을 이뤄야 된다라고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자 노동자 농민들은 이제 전국적으로 조직을 만들어서 싸우게 됩니다. 특히 사회주의자들이 이제 노동자 농민 속에 들어가서 좀 더 계급적인 성향을 강조하는 투쟁을 펼칠 것을 이야기를 하죠. 적색 노동조합, 적색 농민조합. 사회주의 계열에서 노동운동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세력들을 주로 이제 그냥 일반적인 20년대의 노동조합이나 농민조합이라기보다는 좀 더 사회적인 성향을 갖는다는 거죠. 비합법 계급투쟁, 폭력투쟁을 더욱더 부추기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계급투쟁, 계급해방 성격의 적색 노조, 농민조합도 중일전쟁 이후에 일제가 대륙에서 전쟁을 펼치다 보니까 조선반도 내에서는 어떻게 하든 분규가 일어나면 안 되겠죠. 강력하게 눌러버립니다. 그래서 강력한 탄압으로 많이 위축됩니다. 계급 해방을 내세웠던 1930년대의 사회주의 성향은 결국 그런 계급 해방을 내세우는 혁명운동과 반제국주의 항일투쟁이 플러스되면서 일본 제국주의 타도 토지는 농민에게 줘야 될 거 아니냐라는 주장들을 펼쳤습니다. 학생 항일운동. 청년운동과 학생운동은 3.1운동 이후에 청년들과 학생들이 자신들이 항일 운동의 민족운동의 주체다라는 걸 스스로 깨닫게 됐죠. 그리고 이들에게도 이제 사회주의 운동에 영향이 끼칩니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 학생들 단체들이 조직되죠. 처음에는 인격 수양, 민중 계몽 이런 성향을 중심으로 만들어졌지만 사회주의 운동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제 계급, 민족의 역량 강화 이런 부분도 있지만 계급 해방도 중요하다. 그래서 계급 해방을 주장하는 경우도 많아집니다. 이래서 이제 전국적인 단위로 만들어지는 게 이제 전국 청년 총동맹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죠. 조선
선생님 헷갈렸어요. 전국 단위의 조선청년 총동맹이 만들어집니다.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이 함께 만든 거죠. 전국 단위 조직으로서 만들었고, 결국 이렇게 해서 주로 동맹 휴학 학생들이 펼칠 수 있는 것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배우는 게 일인데 이걸 거부해. 이러면서 이제 싸워가는 거죠. 동맹 휴학 투쟁을 펼쳐갑니다. 청년 학생 운동의 대표적인 사건, 청년 학생들이 펼쳤던 대표적인 운동은 두 가지. 첫 번째, 60 만세 운동. 고종의 아들로서 사실상 3년밖에 왕을 못해서 존재감이 좀 약하긴 합니다만, 마지막 황제였던 순종, 융희 황제가 1926년에 죽게 됩니다. 일제도 긴장을 하죠. 고종이 1919년에 죽었을 때 3.1 만세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순종이 서거하자 또 한 번 만세시 소요, 일본 입장에서 보면 소요가 일어날 것이 예상되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이걸 준비하고 있던 세력들이 있었으니 사회주의 계열들, 사회주의 세력 계열, 그리고 천도교 구파겠죠. 민족주의 성향이 강했던 천도교 구파 세력들이 학생들과 손을 잡고 거족적인 2차 3.1운동을 준비했던 거죠. 하지만 사회주의 진영은 일제의 감시하에 있었고요. 일제가 늘 보고 있어서 결국 사전에 대부분 건거돼 버립니다. 그리고 천도교 같은 경우 종교계 같은 경우도 3.1운동 때 특히 3.1운동은 천도교가 많이 주도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특별히 더 감시를 받고 있었죠. 그래서 이런 정치계와 사회 종교계에서는 활동하지 못하고 참여하지 못하고 결국 학생들이 주도해서 만세시를 전개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시민들이 가세하고 지방에서도 동맹 휴학으로 호응을 했던 것이 60 만세 운동. 이 60 만세 운동은 우리 지역에서는 특히나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국외에서 민중이 이럴 때 일어나야 된다 라면서 60 만세 운동을 기획하고 계획해서 지침까지 만들어서 막 보내고 해가지고 분위기를 띄웠던 기획했던 사람이 김천 출신의 사회주의 독립운동가 김단야, 그리고 서울에서 실질적으로 60 만세 운동을 설계했던 사람, 계획하고 준비했던 사람이 사회주의 운동 진영의 권오설 안동 출신이죠. 그리고 실제로 권오설 등은 사전에 체포돼 버렸지만 실제 만세 운동을 이끌었던 사람 이선호, 이분도 안동 출신입니다. 권오설의 영향을 받았던 당시 학생이죠. 경북인들이 굉장히 중심이 돼서 기획하고 설계하고 추진했던 그리고 진행했던 게 60 만세 운동. 뭐 전 국민 민족이 다 같이 일어났지만 특히 핵심적인 세력들이 이 지역 출신이라는 데서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운동은 결국 그 사회주의 계급 해방을 추진하는 좌익 계열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주의 계열과 그 다음에 민족주의 계열에서 천도교 구파가 손을 잡고 했다라는 측면에서 훗날 민족 유일당 운동의 공감대가 만들어졌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좌우가 손을 잡았으니까요. 광주 학생 항일 운동. 11월 3일. 예전에는 학생의 날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학생 항일운동 기념일이죠. 이때가 바로 광주 학생 항일운동 때문에 11월 3일이 학생의 날로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로 불리게 됐던 겁니다. 1929년 전남 나주에서 광주로 통학하는 통학기차 안에서 조선인 여학생을 희롱하던 일본인 학생과 조선인 학생들이 시비가 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충돌에 대해서 편파적으로 처리하는 경찰에 대해서 항의하면서 학생들이 대규모 가두 시위를 전개하죠.
이게 당시에 만들어져 있었던 1927년 만들어져 있었던 신간회 광주 지부의 지원 아래 이게 전국적으로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 노동자들이 가세했고 그리고 일본 만주까지 확산되어 결국 3.1운동 이후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으로 발전했던 게 광주 학생 항일운동. 예나 지금이나 우리 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식들 공부하는 자식들을 건드린다 이게 용서가 안 되죠. 그래서 더욱더 맹렬하게 일제에 저항하는 반제국주의 항일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민족차별, 식민지 교육을 비판한 거죠. 60만세 운동 이후에 학생들은 다양한 독서회라든가 비밀 결사 조직 등으로 많이 만들어져 있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동맹 휴학 투쟁을 활성화시키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학생들은 언제든지 터질 것 같은 준비가 돼 있었는데 여기에 불을 붙였던 게 이 통합기차 안에서의 충돌이 됐던 거죠.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15분 내에 끝내려고 했는데 16분이 넘어버렸네.